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로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선출, 각자 도생, 원인 가정, 트럼프 NPR 및 PBS에 대한 연방자금 삭감명령 서명, 미국 상무부 장관은 새로운 모델이 여러분과 자녀, 손자들을 위한 공장 일자리라고 말합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퇴, 통신 앱으로 기밀 공유 인책인가? 트럼프가 꼬마라고 놀렸던 루비오 국무장관 넘어 최측근으로 에이펙 제주회의 개막 14일간 릴레이 국제회의, 하시모토 도루 간사이 세계박람회 만점 감원 채점도 야호냐 까불지마 쓴소리의 문제점이란 트럼프 교황 모방한 이미지 투고 내가 되고 싶네라고 농담도 정도라고 편집을 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의 핵심은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다는 거죠. TV조선 생방송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PPP 내 친중 세력의 승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여야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친중 정권이 될 것이다. 한미일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반중 친미를 주제로 한 몽골 티르 부부 방송을 당연히 봤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김문수가 선택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뻥치는 기분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원인 분석을 했는데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광훈 목사 알뜰폰과 자유일보를 한다. 여기 뭐 사람들은 왜 그렸는지 모르지만 자유일보라는 게 전 애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정광훈 목사 뭐 아들인지 딸인지 그리고 자매회사 PNL이라는 데가 통신 판매업을 하는데 알뜰폰 그것도 뭐 딸인가 뭐 한다 이렇게까지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2017년 12월 17일인데 자유일보가 되겠습니다. 광화문 전쟁 선포 윤탄핵 우리가 막는다라고 했던 정광훈이가 요즘 실질적으로는 언더커버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뭐 이재명이를 지원한다는 거로 표면화했다는 거죠. 동방명주 교착점 윤상현, 박병국, 정광훈, 이재명 똘마니들이다. 또 한 사람 또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친정화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한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반도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그 예견감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정광훈, 알뜰폰과 코나이가 연결되어 있다. 중국과 이권관계를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한국이 3류나 456 영화가 된 한국이라고 좀 뭐 씁쓸한 그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또 예견되는 것은 일본이 제2대동아 공영권으로 확대된다는 의견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로스차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4개로 분할이 되고 이걸 한번 방송을 했었고 저도 이거 원서를 입수를 했어요. 그 원서를 입수했는데 벌써 몇 년 됐는데 한국이 통일은 되는데 북조선에 의해서 통일이 되지만은 여기에 보면 제2의 일본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제2의 대동아 공영권을
내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들의 생각이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우익과는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공은 4분할될 거고 대한민국은 소멸될 거고 한반도는 제2의 일본이 되며 김정은에 의한 한반도는 통일이 될 것 같다. 이 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모두 대중공 견제이다. 트럼프가 외교적 성과를 낸다면 북한과 대화할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러냐? 예, 중간 선거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인데 현재 공화당을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조금씩 앞서고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은 분명히 트럼프를 탄핵하고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남한은 어떻게 될까? 차라리 주사파 세상이 되고자 할 수 있다. 베트남을 보라. 부정부패 때문에 중국이 들어온 것을 막으려고 호치민에게 베트남을 내준 것이다. 우리나라라고 안 그럴까? 남한이 중국에 넘어가느니 차라리 북한에게 넘기는 것이 미국일 것이다. 남한의 핵심 기업들 모두 미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대기업들. 김정은은 주한미군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 뭐 이런 거로 해서 그 통일이 되더라도 그 미군 주도는 필요하다. 왜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김정은은 분명히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예측도 할 수 없고 희망도 없다. 각자 도생하자고 제가 좀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한동훈에게 다음번 기회는 없다. 미국은 한반도에 영향력을 끼치면 그만 아니냐. 앞으로 트럼프가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점일 것. 협력하지 않고 친중화 한국을 믿고 조선 MRO 등을 맡길 수 있겠느냐. 미국은 더 중국을 옥죄할 것이다. 전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저께 방송을 했네요. 각자도생이라는 것은 이쪽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 피터 자이안의 그 책에서도 향후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를 포기한다고 그런다면은 각 나라는 각자 도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거기서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그 김문수가 국힘의 이 대선 후보가 되면서 비유를 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건졌어요. 기대와 결과가 달랐을 때 우리는 보통 실망감을 갖습니다. 기대와 결과가 같은 부류가 있었겠죠. 김문수가 된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 실망감이란 것을 이제 저는 뭐 어떤 거든 의도된 거하고 의도하지 않는 결과 사이에 그런 것들을 다 갭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갭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나분이 산업적인 경영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만은 이 전술의 눈이라는 그런 유튜버가 요즘에 최근 유행하는 미국 프로야구의 이정우를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약간 제가 그 이정우 우리 선수를 그 플러스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적이다라는 보는 입장으로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버드블랙 감독이 패한 감독인데 이정우에게 건 뜻밖의 감사의 메시지. 우리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똑똑히 보여준 그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한계를 똑똑히 보여줬다. 그를 상대하기 위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사고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익혀주었습니다. 반중 친미 같은 사고방식만 가지고서 되겠느냐. 일깨워줬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밀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이정우 선수의 그 강점에 대해서는 그 놀라운 회복력과 집중력은 아마도 한국 특유의 정신력, 철저한 자기관리,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그렇게 강한 이유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한마디로 김문수의 배후 세력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스포츠 정신과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프로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요거를 은유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을 한다면은 그는 우리에게 모두 진정한 선전선동의 정신과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사상의 품격이라기보다도 골수 같은 그런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그게 뭔지 중공을 빗대어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다 이게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상대가 최고의 선색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이 가져오는 교훈이 고통스럽더라도 이를 겸허히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졌다고 나쁜 새끼들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왜 이겼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혜는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율이라고 이 표현은 드라마에서 가져왔어요. 저는 이제 이펙트 코즈 이펙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또 지금 일어난 일은 나중에 일어날 일의 원인이 된다. 요게 미래 예측 무슨 범죄 드라마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원인 가정 김문수가 된 것은 원인 가정은 김문수의 배후 세력의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원인 가정이라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다음의 결과는 뭐냐? 그 이재명이하고 붙어가지고 그 질내는지 이길래는지는 모르지만 또 변수가 뭐 한독수 씨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중도 세력들이 어디에 찍을 거냐 그게 문제인데 투표율이 또 얼마나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트럼프 NPR 및 PBS에 대한 연방 자금 삭감 명령 서명 에코노타임즈에서 5월 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공영방송 공사의 NPR과 PBS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편향적이라고 판단되는 언론 매체에 대한 행정부의 캠페인이 확대되고 있다. 권력을 잡았을 때 그동안에 자기에게 불리하게 했던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영방송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CPB가 두 공영방송사의 당파적 보도 혐의를 이유로 직접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향후 보조금 지급을 방지할 것을 지시한다. 그리고 그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과 언론기관을 포함해서 좌파 또는 깨어있는 기관을 자주 비판해왔다.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하고 깨어있는 워크 이것도 깨부술 그런 방법이 우리나라는 현재 없는 것 같죠? 지금 상황에서는 1967년 그 CPB가 그 전국적으로 1,500개 이상의 공영 라디오 및 TV 방송국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자금 지원을 줄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평가들은 행정명령이 언론의 자유와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제가 물음표를 붙였는데, 어디서 사람들이란 건 돈을 받는 쪽에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을 주는 데한테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국 내 그 표현들이 이런 게 있다 하지만 그 반대 세력들이 하는 표현인 거죠. 반대 세력들이 하는 얘기는 언론의 자유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그랬는데, 그 민간의 그 언론의 그 자유와 이런 거를 보장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관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보조금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누구나 방송을 해라 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미 이런 그 지원을 받는 이런 방법들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성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구축해 놓은 그런 시스템적으로 해먹고 사는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과감히 그것을 해체하고 자유민주적으로 그 누구나 유튜버를 통해서라도 언론 방송을 해라 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언론 보도를 해주는 데가 미국도 현재 별로 없어요. 폭스 정도나 그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새로운 모델이 여러분과 자녀 손자들을 위한 공장 일자리라고 말합니다. 엠마 벌리가 포춘지에서 5월 3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미국이 제조업을 그 리쇼링에서 돌아오더라도 또 그 행정부 어떤 그 사람들의 표현을 따른다면은 여기 루트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공장 로봇을 돌보는 기술자들이 차세대 인기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로봇 기술자는 고등학교 졸업장만으로도 9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루트닉은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세대는 블루칼라 직업을 원하지만 공장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2024년 소토 애널리틱스 연구에 따르면 G세대의 14%만이 산업 업무를 진로로 고려할 거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결국 2023년 카토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5%만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미국인들이 도약하려면 많은 설득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공장이 돌아오더라도 노가다 그 블루카라는 안 되겠다고 하는 미국인들이 많다. 그러면은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25% 생산직이라고 다 보더라도 제조업 때 서비스업의 비율을 보면은 선진국이 될수록 25%만 제조업이 돼도 상당히 그 높은 그 제조업 비율이거든요. 그게 뭐 제조업이 75%고 서비스는 뭐 25%뿐이 안 된다는 것은 IT도 안 되고 뭐 그런 되겠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제조업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25%라면 오히려 긍정적인 해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모든 거를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꼬집는 게 언론의 기질인지 그게 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되돌려도 공장에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선전선동 기사이며 반공화당 여론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태 통신 앱으로 기밀 공유 인책인가?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있는데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로 그룹 채팅에 미 잡지 기자도 초빙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었다. 이런 얘기고
CBS는 복수의 관계자를 이용해 월지와 함께 국가안보 담당인 알렉스 윙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이임할 것으로 전했다. 빠르면 하루 안에 직장을 떠날 것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국가 기밀에 대한 작전 이런 거를 일반 미 잡지 기자를 초빙한 게 실수였다. 그 안보 보좌관이 그런 실수를 하시면은 당연히 물러나야 될 것 같네요. 뭐 여러 번 이게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결국은 물러나니까 그러면은 국가안보보좌관을 누가 할 거냐? 루비오 국무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도 당신이 그냥 해야 되겠어.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트럼프가 꼬마라고 놀렸던 루비오 국무장관 넘어 최측근으로 신지우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5월 3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두터운 신임성 4개 직책 혐의 트럼프, 루비오는 문제 해결사 진짜 공화당 전통적 외교 노선서 미국 우선주의로 전환, 업무 과정은 과제다. 이렇게 됐는데 그 대선 후보 경쟁 때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한 용어가 루비오한테 꼬마라고 그랬다고 했지만은 그 대선 후보 끝나자마자 바로 인물을 알아보고 발탁을 하는 거죠. 또 루비오는 대통령을 트럼프를 사기꾼이라고 또 몰아붙였었는데 어쨌든 승자가 공화당 내에서 루비오를 당신이 그래도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젊은 루비오를 국무장관으로 선택했는데 이번 4개 직책에 국가안보보좌관 및 국제개발처 USAI도 이거 예산 팍팍 잘라줘야죠. 그리고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나라 임시청장까지 직책까지 총 4개의 직무를 맡고 있다. 그래서 쿠박의 이민자의 아들로 플로리다주 플로리다가 또 그 트럼프의 연고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재판 속되는 법원 대선 전 결론 낼까 재판정지대 당선 무효 로맨스 백서연 서울신문에서 5월 3일 보도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 오는 15일 법조계 파기환송심은 이르면 5월 말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려워 중론 형사 불소추특권 헌법 84조 해석 엇갈려 재판에도 적용해 해야 되고 대통령 국정운영 위한 것 그리고 그거 반대 의견은 사전적 의미로 봐야 재판은 적용되는 대통령 적이 되기 전에 이미 재판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불소추 그 특권이라는 것은 소송은 안 당한 이미 소송이 당해가지고 그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대통령이 선출이 되더라도 그건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선 이후까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 후보가 재판부에 보낸 소환장을 지정한 기일까지 받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고 요즘 많이 했죠. 이 경우 재판부는 다시 한번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그만큼 시간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뉴스로 민주당 대통령 단정 시 재판 중단 입법 강행 전국 경랑 속으로 김주환 기자가 또 서울신문에서 또 별도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멈춤 법안 법사위 상정. 이 사법 리스크 대응 국민의힘 법치주의 훼손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사소송 개정안 소위에 회부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장관 이런 거를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김은혜 그 의원이 왕조 간신배들이 같다는 평. 이게 표현이 괜찮은 것 같네요.
저건 이재명에 대한 간신 뭔 엑스게스 같은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는가. 해도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 정치 충격적 전개, 대선 앞두고 외신도 깜짝, 최영지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5월 3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외신들 한국 정치적 혼동 깊어져 관세 협정에서도 취약, 대선 앞둔 국내 정치 혼란 촉각,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도구 대선 입후보 자격 위협, 한덕수 최상목 사태 충격적 전개. 워싱턴 포스트지가 5주도 안 남긴 채 거꾸로 뒤집어졌다 평가를 하고, 대선 선두주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해 새로 재판을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한덕수가 그 대통령 선거 전에 뛰어들라고 대통령 원한 대행은 사액. 한덕수한테 또 출마하라고 사주한 사람들이 누굴까 참 저도 궁금해요. 그냥 조용히 살지. 블룸버그 통신은 또 이는 올해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한국의 수출 의존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잠깐 6월이면은 이제 그 2분기가 벌써 끝나지 않습니까? 1분기 지금 뭐 저기 영업 잠정 실적들 나오고 이미 뭐 통계적으로는 뭐 마이너스 1% 성장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2분기도 좀 안 좋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5.18 모욕에 들어가려는 한덕수 시를 그 시민단체들이 막혀서 5.18 모욕을 참배를 못했다 하는 얘기네요. 에이펙 제주회의 개막 14일간 릴레이 국제회의, 박지호 연합뉴스 5월 3일자 보도입니다. 고용노동 교육통상장관회의 등 열린다. 근데 2차 고위관리회의가 좀 영향력이 있는데 주요 의제와 관한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을 이끄는 핵심 협의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2.0 전세계 관세 정책으로 다자간 협의체들이 무색하게 만들었다. 에이펙 성과는 별무 신통할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가네요. 제주도가 에이펙 회의를 유치를 해가지고 하지만은 뭐 언론도 크게 관심도 없고 여기서 나온 무슨 뭐 외무장관이나 뭐 또 고용노동 이런 통상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온들 흥칫뻥이 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중국이 참석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미국이 저러니까 우리끼리 잘해봅세라고 분명히 중국이 그렇게 말하겠죠. 뻔합니다. 하시모토 도로 간사이 세계박람회 만점 감원 채점도 아호냐 까불지 마 쓴소리의 문제점이란 엔카운트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만점 평가도 다만 문제점은 있습니다라고 지적. 전 오사카부 지사 오사카 시장에서 변호사 하시모토 도루시가 그러니까 오사카 시장까지 했던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이제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면은 만점 준다. 다만 문제점은 있다면은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트러블 문제들은 통기 패스 할인 코드를 이중으로 배포 미스 뭐 이런 것도 나왔다고 그러고 흡연 장소에 대해서도 거의 없다. 또 국내 유튜버가 간 거는 그늘진 데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댓글이 재미있네요. 하시모토 도루는 전형적인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달콤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지극히 엄격한 인간. 양극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균형을 잡으려는 것 같지만 단지 정서 불안정할 뿐이다. TV에 너무 많이 나와 TV를 받는 발언을 뭐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미 시청자는 오래전에 실증이 났다. 본인들은 영원히 눈치 못 챌 거야 라고 하시모토 도루라는 사람을 좀 비판 의견을 했네요. 어쨌든 우리나라 망국 박람회 사우디한테 진 거 참 잘한 겁니다. 어쨌든 그게 잘 흥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강제로 학생들 단체 관람시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겠느냐. 뭐 부산 엑스포를 하려고 했었대는데 한국관을 보여줬는데 아주 감명을 받았다. 유튜버가 미래를 위한 우리나라 IT 기술 뭐 이런 거 확실히 보여줬고 좀 좋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트럼프 교황 모방한 이미지 투 내가 되고 싶네라는 농담 교도통신 걸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카톨릭 신자들한테는 기분 나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 아저씨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느냐 차기 교황 선출에 대해서 이거 지금 콘트라벤가 그거 흰 연기 나올 때까지 추기경들 세계 추기경들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전 교황의 권위가 옛날 같지 않지 않느냐. 아르헨티나 출신을 뽑을 정도로 그렇게 인물들이 없고 카톨릭세가 죽어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필리핀이나 뭐 이런 추기경들 그런 중국계 화교 이런 것까지 이제 거론되니까 이 카톨릭의 정통성 이런 것들이 또 남미 아메리카에서 카톨릭 계통에서 종속 이론이 나왔었고 좌파화 되는데 기여를 했었고 이런 등등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트럼프 아저씨가 뭔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딱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에 대한 많은 공격이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이런 집중 개선 5단계로 봤을 때 뭐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2년 중간 대통령 선거 중간에 예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 아니 국회의원 선거 그거에 공화당이 압승하기 위해서라도 성과를 내려고 지금 엑셀을 꽤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